저는 분당 청설화관 교무실장 김원태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입시생활도 이제 부모님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 청설학원 홈페이지나 이렇게 광고를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쓰게 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겠지만 특히 재수부에서는 재수반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금기시되는 단어였죠. 여기서 말하는 금기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과연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거를 누구부터 생각을 하냐면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부모님, 하물며 본인 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선택은요, 물론 이제 이런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을 듣겠다 말겠다. 제가 이제 수학 강사로 이제 23년 차 접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무실장을 한 지는 이제 내년이 되면 5년 차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교무실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면 되고요. 학생들과 이제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무실장이라는 직책은 저희 분당 청설에서 수업하는 모든 수업에 대한 내용과 커리큘럼, 그 다음에 시간표를 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이라는 의미부터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잘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말하는 선택은 수업을 듣겠다 말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레벨에서 수업을 들어야겠다를 선택하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분당 청설학원의 선택 수업에 대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학력 중심입니다. 모든 재수부는, 재수반은 저희뿐만 아니라 D사, M사, 모든 재수, 브랜드 재수학원들은 당연히 학력 중심으로 한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죠. 이제 과거의 재수반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들어올 때 레벨이 딱 결정이 돼요. 그럼 처음 들어왔을 때 레벨이 결정된다는 건 보통은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의 평균. 그럼 내가 만약에 국수형이 333이야. 그럼 평균이 3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3등급 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친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학생들과 그냥 똑같은 국영수 선생님들, 탐구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나는 국어는 1등급이야. 수학은 5등급이야. 영어는 3등급이야. 요거 역시도 평균 내면 3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친구는 3등급 반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과거의 재수반들은, 타사의 재수반들은 반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여기로 옮겨가게 되면 다른 학생도 옮기고 싶다라고 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반을 옮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나는 국어는 꽤 잘하는데 아무래도 중위권 난이도의 수업들을 듣다 보니 교재 세팅도 그렇게 되다 보니 난 국어는 늘어가는 것 같진 않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수학이 5라는 거죠. 수학이 5인데 3등급 정도의 난이도의 수업을 맞춰가면 솔직히 수학이 5면 되게 수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의 기준으로 이 친구는 수학을 재미있어 할 거고 조금만 더 하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이 등급의 수준이 3이거든요. 근데 그 3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이 친구는 박탈감도 크고 또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과감하게 이걸 깨버렸어요. 어떤 걸 깼냐? 자, 일단 반을 다 깨자. 여기서 말하는 반은
전 과목 평균을 중심으로 한 이 반의 의미를 다 깨버리죠. 우리는 과목별 레벨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죠. 여기서 과목별이라는 것도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만 나뉘지 않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독서와 문학이 있죠. 그 다음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냐, 화자냐. 그럼 어떤 학생은 1등급을 받으면서도 틀린 문항이 다 문학이야. 그럼 나는 문학이 약한 거거든요. 그럼 문학은 조금 내려서 듣고, 그럼 상대적으로 독서는 강하기 때문에 강한 수업을 듣거나 안 듣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죠. 이런 거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게 저희 선택이에요. 수학은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수학을 2등급을 받고 있어. 그래서 상위권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항상 불안해. 그럼 이거에 대한 보완 수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피곤해서 수업을 못 듣겠어. 그래서 수업을 안 듣겠다의 선택이 아닌 나에게 맞는 레벨에 맞는 과목별로 영역별로 수업을 선택하겠다. 이게 저희 분당 청소리 이야기하는 저희 이투스가 얘기하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력 중심, 즉 수준별 맞춤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첫 번째 키워드고요. 자, 그럼 이걸 전적으로 학생에게 다 맡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학생이 합니다. 근데 이제 도움은 줘야죠. 이제 도움을 주는 파트가 크게 두 파트. 첫 번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생활 관리 및 전반적인 학습 관리를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 담임 선생님들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인 직업은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입시 컨설턴트 엄청 많죠. 우리 어머님들 여기 뭐 컨설팅을 받아본 분들 꽤 계실 텐데 이분들은 그분보다 더 위에 계세요. 그걸 뭘로 증명할래? 라고 얘기하시면 어제 진행했던 대학별 상세 지원 설명회 월요일도 또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또 설명회가 열리는데 입시 컨설턴트 중에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학생들을 앉혀놓고 대학별 상세 지원 설명회를 하는 분들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담임이 그런 담임 선생님들만 계세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입시의 시작을 열어줄 거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그런 분들로만 담임 선생님들이 구성이 돼요. 그런 분들,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 절대 끌려오지 않아요. 야, 너 재수생이니까 아침 이 시간에 와서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거야. 이거 갖고 전혀 어필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더 잘하시죠. 우리 아이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분에게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 나는 공부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누가 그 말을 따르죠. 더욱이 좀 이따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떨 때에는 1, 2교시가 공강일 수 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럼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좀 지각을 해볼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셔야 되는 게 우리 담임 선생님.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내가 수학이 요 정도의 점수, 최근 본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 게 맞을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야죠. 수학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보여주면 돼요.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한테 시험지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넘겨봐요. 그러면 얘가 요런 부분이 약하고 특히 수원이 수투가 또는 선택 과목이 어떤 부분이 조금 깨져 있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그에 맞는 수업들을 추천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형별, 수준별 비슷한 이야기는 하죠. 유형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특별히 내가 수원 중에 또는 수투 중에 어떤 특별한 테마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역시 수준별로 수업에 녹여진다라는 거.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 맞춤 시간표
여기서 이제 개인 맞춤 시간표는 처음에 들어오면 반은 생성이 돼요. 어떤 담임 선생님을 기준으로 30명에서 40명이 그 반이 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반은 아니죠. 아침 조회 종례는 같이 해요. 그렇지만 내 옆에 짝꿍과 나는 성적대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과목은 뭘 잘하고 못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우리는 레벨 수업에 의해서 도전을 할 것이고, 레벨 수업이다라고 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수업, 그 이전에 중상위권 도약을 위한 수업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유형별 수업. 흔히 이야기하는 진도 수업이죠. 수원, 수특, 미적, 확통, 기하. 진도별로 쭉 진행되는 수업들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 테마별, 주제별 수업들이 다양하게 열리게 됩니다. 시즌 1은 저희가 이제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과목 수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인원수가 적으니까. 시즌 1부터는 저희가 한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강좌 수만 한 150개가 열려요. 자, 그 다음에 약점별 수업. 보통 이제 약점이 잡히면 언제부터 이제 이런 수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저희가 이제 총 5개의 시즌이거든요. 그럼 시즌 0, 시즌 1, 시즌 2. 여기는 이제 단원별로 조금 보완을 해가는 거고, 시즌 3가 딱 어느 시점이냐면 9월 모평이 끝나고 해요. 이제 9월 모평이 끝나면 그 학생들의 약점이 등급대별로 탁탁 올라오거든요. 그거에 맞는 수업들을 개설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애가 과연 시간표를 잘 짤 수 있을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시간표를 짜면 될까? 올해 본 수능? 우리 애가 올해 본 수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망쳤는데, 또는 과거보다는 좀 잘 보기는 했으나 본인 이야기로는 한 2-3문제 찍었대는데, 그러면 100% 믿을 수 있는 성적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맞춤 시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지, 그런 설계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성취도 진단 평가를 보게 돼요.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등록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뭐 입학고사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입학고사는 그냥 단순히 학생들이 미리 한번 불러서 얼굴 정도 보고 대략의 수준을 파악하는, 시간표를 짜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총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전원 다 응시하셔야 제대로 된 시간표를 짤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정한 날짜에 못 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1층에서 개별 스케줄을 잡으셔도 돼요. 그날은 오셔서 시험만 보고 가셔야 돼요. 왜? 시험을 채점하고 그걸 분석을 해야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취도 평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과목별, 영역별도 분석을 하고 문항당 취약점도 분석을 해드려요. 이건 나만 분석하면 의미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죠.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지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고요. 자, 왼쪽 이게 이제 수학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 수학을 좀 설명을 더 잘해드릴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총 3페이지가 날라오겠죠. 6페이지. 국어, 수학, 영어. 맨 위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평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득점을 받았는데 요 등급이, 요 점수대에는 어떤 공부들을 잘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항 뭘 틀렸는지 이제 정오표를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는 수원, 수토, 확통 선택 과목이죠. 성적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역별로 평가를 해드려요. 수원은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수투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맞춰서 시즌 0 때에는 이러한 수업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우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 학생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답 문항에 따른 분석.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약겠구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지내면서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수능은 다르죠. 이 시험은 다르죠. 왜?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비슷한 시험을 수능에서 또 봐야 되죠. 내년 11월 13일. 그럼 내가 수능 플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년에 보게 될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지가 나가게 되고, 이걸 기본으로 우리는 시간표를 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략 담임 선생님들,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데 그 선생님들에 의한 1대1 상담, 심층 상담 자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6일, 5일 요쯤에 단체 OT를 해요. 그때 이제 다 같이 담임 선생님들과 시간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래서 시즌 제로 1월 반 시간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100% 개인별 맞춤, 본인 스스로가 짜는, 본인과 담임 선생님과 학과별 선생님들에 의해서 같이 짜지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월 반에는 수업이 그렇게 많은 가지수가 열리진 않아요. 자, 문학, 개념, 독서, 개념반,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아무래도 이제 국어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가 2주에 한 번 한수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번쯤 이상은 들어봤을 거고 풀어봤을 직관 문제들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단체로 봅니다. 이 모의고사는 시즌 1이 되면 매주 토요일 날 봐요. 물론 보고 싶은 학생들. 자, 요런 이제 수업들이 이제 다 열리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실력 수업들이죠. 그래서 크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2개로 열린다. 개념반하고 실력반. 요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짜본 시간표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빨간색이 수학이에요. 노란색이 국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탐구고요. 파란색은 영어 과목입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국어 과목에 대한 약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국어 과목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시수가 어떻게 되냐면 국어는 일주일에 14시간, 수학은 8시간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시간표가 구성이 될지 몰라요. 보통 이제 한 칸이 50분짜리 수업이에요. 그럼 저희는 모든 수업이 100분짜리입니다. 2시간 연강으로 진행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이 취약한 학생의 시간표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수학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1월 반에는 레벨이 2개, 그 다음에 정규반에 가면 레벨이 3개로 더 잘게 쪼개져요. 그러면 수원 개념, 수투 개념, 기본적으로 진도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반 수업은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위주의 학습, 개념을 익혀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죠. 뭐가 부족해? 내가 이 개념을 배우기는 했는데 개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들면 저 이제 코어매스 수원수투라는 수업을 첨가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 2개만 들어도 돼. 근데 나는 문제풀이를 좀 더 하고 싶어? 코어매스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개념반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반 수업 똑같습니다. 구성. 근데 여기는 코어매스보다는 기출분석,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수업들이 이제 편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내가 개념이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기왕 시작하는 거 개념부터 들을래. 대신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걸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럼 수원은 개념을 듣고 기출분석 수원 들으시면 돼. 그럼 내가 수투는 꽤 괜찮아. 그럼 실력 듣고 기출도 조금 더 봐볼까? 기출분석 들으시면 돼. 거기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추가해서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선택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 대신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조언은 담임 선생님 또는 학과 선생님한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실력 수업도 열리게 되고요. 시간표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죠. 자, 노란색이 이제 수학이에요. 빨강색이 국어. 이 친구는 수학이 좀 많이 부족을 해서 수학 위주로 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짜드린 시간표예요. 이 친구의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입니다. 디자인 계열이고요. 서울대를 꼭 가고 싶어하는 친구. 보통 이제 디자인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우리 아버님 때나 저희 때는 예체능 학생들은 수학을 좀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요새는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성적표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상위권 대학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처음에 입학 상담을 했는데, 등급이 국어 1등급, 수학은 일단 제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어 1등급, 탐구 2개 다 1등급. 그리고 이제 정시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됐는데 국민대까지 다 떨어졌어요. 디자인 국민대까지. 그래서 수학 점수를 깠더니 그게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너무 생기는 거죠. 일단 수학이 5등급에서 위에 등급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으나 다른 과목에 대한 기초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성적도 너무 훌륭했어요. 물론 이 친구는 실기를 해야 된다는 약점도 있어요. 자, 요새 예체능 하는 애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흔히 얘기해서 슈퍼맨이라고 부르는데, 국영수도 잘해야 돼요. 탐구도 잘해야 돼요. 예체능 하나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서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시키게 됐고, 그래서 이 친구 시즌 1 때 시간표예요. 자, 이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올 1등급 나와서 서울대 디자인학과 합격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서울대 디자인학교가 거의 이제 합격권에 떴으니까 나머지 디자인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군에는 연대 일반학과에 지원을 해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대 이제 디자인학부에 진학을 하게 된 그 케이스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국영수 균일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과목은 과감하게 더 힘을 실을 수도 있어야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재수부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국어 8티, 수학 많아야 10티. 10티 하는 학원 없습니다. 영어 4에서 6티.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학생들도 무조건 들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저희 입장에서. 5년 전부터 저희가 선택제 수업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 제 5년 전에 본사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선택제 수업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저도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 재수생들이 뭘 선택할 수 있겠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을 하게 됐으면 저희에게 학생을 맡겨주셨으면 저희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은 우리 강사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을 진짜 1대1로 다 만났어요. 반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취지 설명드리고 도와주세요. 해봅시다. 그래서 5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괜찮다는 거죠. 니네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죠. 학교처럼 아침 7시 50분에 와서 10시까지 내 짝꿍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야. 뭐 그게 의미가 없진 않아요. 저희도 다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달라요, 어머님들. 얘기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먼저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설득이 되면 책임감도 좀 지어주는 거죠. 이거 선택할 시간표잖아. 믿고 가야지. 그러면 결과는 니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집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걸 서포트할 거야. 대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려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영어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구문, 독해 크게 두 개로 가고요. 보통 영어는 3등급 대 정도 학생들이 2개 정도의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제 영어 과목을 너무 못하거나 그러면 영문법 정도도 하나 추가시켜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제 생각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단어 있죠? 저희는 거의 매일 아침에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 단어도 그냥 뭐 다른 데처럼 그냥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 외워보고 시험 보자 이거 아니고요. 저희 원장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 출신이세요. 본인이 직접 영단어 문제를 내십니다. 물론 단어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그 단어장은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도 줘요. 시험지를 만드는 프로그램. 우리 원장님이 딱 보시고 이건 다 쓰레기야. 본인이 직접 만드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때는 월수금 이렇게 해서 그날 진도에 맞게 일주일에 3회 이상 영단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전원 다 응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력 수업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 시간표. 영어가 이제 부족한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는 4개의 수업을 듣게 된 이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8시간, 그 다음에 국어를 8시간, 상대적으로 수학이 강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학은 2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목요일이 저희 탐구데이예요. 탐구데이라고 하면 사탐이면 사탐, 가탐이면 가탐 2과목을 선택하게 되겠고 3+1의 구조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3+1이라는 건 3시간은 수업을 하고 1시간은 그 선생님이 질의응답을 받아주시는 그렇게 수업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자,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열리게 되고요. 물론 7주라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제로에는 물리면 화학, 생명, 지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물리하면 역학, 그 다음에 뭐 생명하면 유전,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구성해 주시고 시즌 1부터는 처음부터 쭉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탐은 3개 과목만 열려요. 1월에는 사회문화, 생활윤리, 한국, 지리. 시즌 1부터는 경제를 제외한 모든 과목 다 열린다는 거 레벨별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내가 1월 초에 와서 시간표를 한번 짰어. 그럼 이 시간표가 1년 내내 운영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목별로 편차는 있겠으나 수학은 계속해서 쭉 끌어올려가고 성적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시간표를 개념반을 선택해서 계속 그것만 듣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선택지 수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시즌이 총 5개입니다. 자, 이제 1월에 시작하는 시즌 제로. 그래서 7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시즌들은 약 9주에서 10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럼 시즌이 끝날 때마다 시간표를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들이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생성이 되죠. 똑같은 수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들이 생기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즌 제로 때 개념을 들었어. 그럼 시즌 1 때 개념을 또 들을 거야. 똑같은 개념 수업이 아니고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념이기는 하지만 레벨은 조금씩 다 올라가게 되죠. 근데 내가 공부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수어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 그 다음 레벨로 툭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간표를 총 5번 구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고요.
11월 11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일이 수능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는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이 치루어지고 수능 이후 논술 또는 면접, 대학별고사 대비까지 저희 학원에서 모두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시 지원, 그다음에 정시 지원까지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컨텐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많은 컨텐츠, 비용도 비쌉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그걸 사면 다 풀까? 라는 거. 일종의 학습지죠. 우리 학생들은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나에게 맞는, 잘 맞는 컨텐츠가 뭐며 이 컨텐츠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일단 저희 학원에 들어오는 컨텐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맨 앞에 있는 게 요새 가장 핫하죠. 시대인의 서바이벌. 모든 컨텐츠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 자,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저기 브릿지라고 써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공통 문제 6개 플러스 선택 2개,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 다음 엑셀이라는 건 뭐냐면 단원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는 전단원에 대한 얘기라면 엑셀은 수원 수투를 단원별로 쪼개서 테마를 잡아서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우리가 흔히 하는 수능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풀 모의고사를 뜻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국어에서 유명한 거죠. 한수 이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핏, 서밋, 트리거, 핀포인트. 여기가 저희 이투스 컨텐츠. 작년에 제가 이제 시대인재 브릿지 수업을 담당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본인이 풀고 싶은 것만 구매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사라 저희는 강매 없습니다. 아예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본인이 풀고 싶은 것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열정이 과해서 나는 시대인재 다 살 거야. 샀어.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쌓이는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뭐를 하셔야 돼요?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오답 정리를 할 때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설지를 보고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면 그 학생은 이런 모의고사를 잘못 구매하신 거죠. 맞잖아요. 저희는 이 모든 컨텐츠에 대한 수업을 다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 컨텐츠를 풀면 그 다음 주에 이 수업들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돼요. 제가 하는 수업 브릿지하고 핀포인트를 같이 엮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한 회, 핀포인트 한 회. 요걸 가지고 100분 수업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전주에 애들이 풀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처럼 해설 강의가 다 마련이 된다는 거.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오프 수업으로 다 진행해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 한수 이감 모의고사 같은 거 수능 핏, 그 다음에 서바이벌 전공 모의고사도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에,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아침부터 1교시에는 국어, 2교시에는 수학 이렇게 해서 시험을 교실에 모여서 다 같이 봐요. 나는 그냥 혼자 개별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거기서 푸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시험처럼 매주 가볼래. 그럼 와갖고 시험 보고 성적 처리하고, 그 성적에 대한 데이터는 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에게도 넘어가고 관리해 주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도 넘어가고,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 성적대들이 쭉 쌓이게 돼요. 그리고 학생과 상담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이룰 수 있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오답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들어올 수 있죠.
국어 같은 경우에요. 모의고사 한 회를 100분 안에 해설해 주세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학생이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어려운 지문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업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컨텐츠는 단순히 컨텐츠를 여기서 사세요가 아니라 컨텐츠를 저희와 같이 공부합시다 라는 의미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대인재와 손을 잡았고 과감하게 한수 이감과 손을 잡았고 저희 이투스 컨텐츠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브릿지하고 펜포인트 같이 했거든요. 한 회 한 회 한 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브릿지와 펜포인트를 할 정도면 수학의 수준이 조금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오프 수업이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게 좋았니? 그럼 애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핀포인트 몇 번 문제가 최고 좋았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건 이번엔 시대인재가 좋았네요. 어떨 때는 전반적인 건 이번엔 핀포인트가 훨씬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오답 수업도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에 대한 얘기예요. 뭐 아무거나 사 이게 아니죠. 담임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해요. 이 성적대에선 이런 컨텐츠가 제일 알맞을 것 같아. 그다음 두 번째는 수업하고 연결시켜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그 성적대가 나오면 이 성적들도 이제 매달 이제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그 성적 플러스 이 컨텐츠 모의고사. 이 성적들을 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성적 데이터가 쭉 쌓이고 거기에 플러스 6평, 거기에 플러스 9평 성적이 쌓여야 올바른 수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재수까지 했는데 저 그냥 최저 없는 대로만 쭉 쓸게요. 그럼 이제 뭐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재수 실패했다라는 거. 최저가 있는 것만 쓰자라는 게 아니라 최저를 있는 거, 가급적이면 최저가 높은 걸 쓰는 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최저가 제일 센 학교들로만 수시 지원하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개인별로 다 이렇게 패키징 서비스가 돼서 들어와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이거 산 사람 나와 한 장씩 주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시대인재도 샀고 한수도 샀고 이투스 컨텐츠도 샀어. 그럼 패키징이 돼서 그 앞에 이름까지 붙어서 딱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걸 왜 하죠? 라고 본사에서 엄청 화를 낸 것까지는 아니고요. 컴플레인을 제기했던. 왜냐면 이거 다 수작업이잖아요. 김땡땡 학생, 김원태 학생, 뭐뭐뭐 샀으니까 매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고스러움도 우리가 제공해드린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저희 분당 청소를 이야기하는 맞춤 선택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